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38번째 규인 괴인 화택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어긋남의 괴인 화택규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화택규계는 기본적으로 어긋남인데 어떻게 이 어긋난 상태에서 다시 같음을 추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규소사길, 규소사길, 어긋나지만 작은 일에 길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한자를 보면은 이 규는 이제 어긋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상계가 불화죠. 불화는 상승을 합니다. 그 합계는 태연못인데 물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서로 운동 방향이 다르죠. 그리하여서 두 개의 다른 성질이 서로 반목하고 등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규계 시절에 이제 어긋남의 시절에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이제 화로 전환이 되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괴를 보면은 상괴리는 불, 태양, 밝음, 거북이, 새, 날아감, 사람의 볼록 튀어나온 배, 분별함, 예의, 눈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태는 연못, 물, 소녀, 입, 무당, 음식, 가을, 기쁨, 회절, 비탈진, 그런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은 위로 올라가고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그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시절에 어떻게 하면은 어긋남 속에서 다름 속에서 다시 같음을 추구하는 이렇게 동을 추구할 것인가 이제가 관건입니다. 자, 단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규 화동 이상 택동 이하 이녀동거 기지부동행. 규는 불을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고 못은 움직여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 열이여 호명 유진이 상횡 득중 이응 호강 시이 소사길 해가지고 여기 이녀동거부터 다시 보면은 두 여인이 함께 있으나 기지부동행, 그 뜻이 함께 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열이여효명 유진이 상행 득중이 이응호강 시소사길 기쁨으로 밝음 속에 자리 잡고 유가 위로 올라가 중을 얻어 강에 응한다. 이러므로 작은 일은 길하다. 천지규 이 기사동야 남녀규 이 기지통야 만물규 이 기사유야. 천지가 서로 어긋나지만 그 뜻이 통하여 만물은 서로 어긋나지만 그 일은 같으니 규지시용 대의제 규의 사용하는 때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황태영 교수님이 이를 설명하시기를 규는 어긋나고 흩어지는 때에 길한 개는 아직 아니나 괴질이 선하여 이제 규의 시절에는 작은 일만 길한 거죠. 그래야 해서 이제 규의 때에 처해서도 작은 일은 길하는데 이렇게 규는 이제 그 서로 방향성이 달라서 위에는 하고 합계는 태, 그래 방향성이 달라니까 대립과 이제 불화가 계속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립과 불화는 기존의 공동성과 유대적 깨어져 혼자 남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사길, 작은 일은 길하게 되니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작은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불화 속에서 점차 공동점을 이루고 생산적인 질서를 창조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그 동으로 이렇게 가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그 상활 상화하택 규 군자이 동이이.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는 못이 있는 게 규이니 군자는 이로써 같으면서 다르게 한다. 즉 화이부동이죠. 같으면서 다르게 한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좋은 글이죠. 화이부동. 즉 글을 보면은 군자는 크게 같으면서 다르게 한다. 즉 사물의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에 동지라는 뜻이 나오는데, 동지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면 이렇게 보죠. 우리가 동지 이야기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군자는 이렇게 이제 화이부동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규계는 이제 어긋남이 이제 시절인데, 그 어긋남의 극단이 다음 시간에 조금 뒤에 설명해 상구의 어긋남의 극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견시부도 제기일거 허상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이 허상을 다시 이제 비를 맞게 되면은 그 허상이 이제 깨끗하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구는 이제 나중에 다다음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허상의 실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규계 시절에 어긋남의 시절에 이게 허상의 실체를 극복하고 우리가 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허상의 실체를 이제 옳고 그름, 거짓과 이성, 참됨에 관한 이야기로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옳고 그름의 개념과 시대 정신을 조금 더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요 베스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레드 브레스트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내용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여기 보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그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붕괴했죠. 회복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독일 나치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났죠. 회복 불능한 상태. 이 당시에 이제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소련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나치도 이렇게 쳐들어온 행국이 됐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부는 또 이제 의견이 많이 갈렸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로부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독일의 나치군에 가담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45년 전쟁이 끝나고 이제 52년 이렇게 이제 전후에 그 과거 청산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죠. 친일의 역사를 청산의 과정에서 온전하게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노르웨이도 이렇게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나치군에 가담했던, 여기 보면은 나치군에 가담하여 소련군에 대항하여서 그 전쟁을 수행한 병사에 관한 추리 소설인데, 이게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제 후에 이어지면서 이제 추리 기법을 통해서 요 베스너가 쓴 소설인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냉철한 시각도 있고 또 추리 소설 기법이라서 굉장히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택규의 어긋남의 시절에 우리가 진실과 허상,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많은 시사점을 주는 소설이니까 레드 브레스트 이거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시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규 소사길, 규는 작은 일이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규께는 일반적으로 어긋나다, 그다음 바깥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택규의 본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천대장과 풍택중부에서 왔죠. 그래서 이제 그 활과 화살이 어긋나게 분리된다는 그 물상을 보면은 화택큐 이 본상을 보면은 내천대장에서 이렇게 왔죠. 그 내천대장은 이렇게 합계가 4개의 강, 화살이 있고 이제 상계지는 이렇게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쉽게도 이 단계에서는 감의 활이 없는 거죠. 활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본계가 화택규가 있고 여기 내천대장이죠. 아까 이제 4개의 이게 활과 이렇게 화살은 있고
근데 화살 쏘는 상인데 활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죠. 그러면 감의 활이 발생해 가지고 이제 화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대장계에서 추위하여서 규계가 되면은 감의 활을 당겨서 화살이 발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에서 6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활과 화살이 분리되니까 이를 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규는 이렇게 어긋남, 또 눈을 서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또 보면은 눈이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로 보면은 여기에 손의 장녀와 태의 소녀가 이렇게 대리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는 이렇게 이제 막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막힘이 없어서 서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눈이 두 개 있으나 강이 이렇게 막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보면은 이녀동거 기지불행의 의미를 보면은 풍택중부 시절에 태소녀와 손장녀가 리로서 막힘이 없어 서로 보고 있는데 추위라해서 화택교가 되면은 눈이 눈이 두 개 있어도 사위의 양강이 막고 있으니까 서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질시하고 반목하는 어긋나는 규계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서로 또 어긋남을 보면은 이렇게 화택규는 아까 계속했듯이 내천대장과 풍택중부로 왔죠. 화택규 본상을 보면은 상계는 불화죠. 상승의 기운인 거죠. 그 다음에 합계태는 물로서 염으로서 하강의 기운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운동방이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강들은 다 제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긋남이 극단에 이르는 거죠. 상구에 있어서는 어긋남이 극단적인 상태에서 허상까지 보이는 그런 물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화동으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사길은 이렇게 그 화택규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는 또 풍택중부로부터 왔죠. 또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에서 사가 이렇게 5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감의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맡아 처리하는데 이게 음이 상승했으니까 소사길, 작은 일에 길할 것이다. 작은 일을 맡아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동 이상 택동 상하는 이렇게 화택규의 본상을 보면은 풍택중부와 내천대장에서 이렇게 이제 각자 모계롭대 추이라 했죠. 근데 이제 풍택중부는 전체적으로 대리죠. 그래서 사가 이렇게 5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불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화동 이상의 물상이 나오죠. 똑같이 이 내천대장은 전체적으로 태연못이죠. 연못인데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간다는 물상을 보니까 여전히 태이니까 택동상하 연못의 물이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녀동거 유진이 상행 물상을 보면은 이 화택규 본상을 보면은 이렇게 리의 중녀와 태의 막내딸이 이렇게 감의 집에서 같이 머무르고 있죠. 그래서 이녀동거의 상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 유진이 상행은 이렇게 풍택중부에서 사가 5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사가 올라가서 음이 중을 얻죠. 이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규 이기동사 천지가 다르나 그 하는 일은 같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화택규 본상은 내천대장과 풍택중부에서 이렇게 왔죠. 내천대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강은 음은 음끼리 강은 강끼리 뭉쳐있죠. 그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중간에 감의 사합이 있죠.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다르나 결국 이 감의 사합을 하니까 하는 바가 동일하다. 그 하는 일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 남녀규 기지통야 남녀가 다르나 그 뜻이 통한다도 이렇게 그 풍택중부를 태의 장녀와
진의 장남이 이렇게 있는데 남녀가 서로 이제 규께 다르나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또 감의 사업을 하니까 결국에는 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전을 보면은 상하하택규 불이 위에 있고 아래에 못이 있는 상이다. 군자이 동이이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세속과 더불어 같으면서도 다르게 처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똑같죠. 여기에 상계가 못이니까 위로 올라가고 하계가 태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또 똑같이 상계는 중녀 하계는 태소녀니까 둘이 같이 한 몸을 이루고 두 음계가 한 몸을 일으켰다. 즉 같이 동거하고 있다. 같은 집에 있다 이 말이죠. 이와 연계하여서 불의 타오름은 위로 향하고 물의 습기는 아래로 향하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그 성질이 다른 방향으로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동이 같으면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계의 어그러짐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는 이 눈목자가 이에 이렇게 규가 있으니까 어그러져서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하택규에 관한 그 다산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오늘은 규계의 총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보았는데 소사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군자의 화이부동이라는 이 한자 의미를 이제 조금 볼 수 있죠. 군자는 이제 같이 있으나 이제 화합 하나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름을 추구하는 이 동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조금 재미로 시간이 나시면은 요 베스네의 레드 브레스트 소설도 한번 이 규교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효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